자,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액터와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기본 요소 말씀드리면서 이제 월드가 있고, 그리고 그 월드 안에는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고, 그리고 레벨에는 이제 액터들이 배치가 된다. 그리고 그 액터 안에는 컴포넌트가 이제 부착이 돼가지고 해당 액터의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그 액터를 추가해 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한번 붙여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신 컴포넌트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신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는 지울게요. 지난 시간에 예시로 봤던 거라서 지우고, 자, 신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 그럼 요걸 또 이제 우리가 전방선언 해주면 좋겠죠. 클래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건 이제 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뭐죠? 스페시파이어, 요즘 지정자 친구들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자리는 뭐 바꾸셔도 되고, 저는 일단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라이빗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뒀고요. 그리고 박스 컴포넌트도 만들어 볼게요. 박스 컴포넌트. 얘는 뭐예요? 충돌체를 사용할 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제 한 줄 복사가 됩니다. 여기다 두고 이제 컨트롤 D 해보세요. 한번. 자, 여기다가 박스 컴포넌트 전방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디 스태틱 메쉬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 기능을 위해서 이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친구 이제 뭐에 쓰고, 이 친구 뭐에 쓰고, 이 친구 뭐에 쓰고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방선 하나만 더 할게요.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변수만 만드신 거예요. 변수만 만드신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널피 tr를 넣든 어떤 메모리 주소를 뭐 new 오브젝트를 하든 뭘 크리에이트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여기에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우리가 또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이렇게 sx 헬스펙이라는 친구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제 일단 include를 좀 해줄게요. 우리가 요 그 세 개의 헤더 파일에 대한 include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힐 어마운트를 뭐 한 25 아니면 100 정도 할까요? 100점 f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거 뒤에서 설명을 다 드릴게요. 뒤에서 설명 드릴 건데 자꾸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보시면 이제 캐네벌틱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이제 바로 밑에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빌림 실행 일단 먼저 좀 해놓을까요? 자, 성공했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처음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T 오브젝트 PTR이라는 게 있습니다. T 오브젝트 PTR. 이건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로우 포인터로 써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리얼 엔진 4 버전까지는 그냥 로우 포인터로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얼리얼에서는 이제 로우 포인터 쓰지 말고 T 오브젝트 PTR이라는 걸 써라. 그럼 이거 쓰면은 내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API들이 있으니까 T 오브젝트 PTR을 써라. 로우 포인터 대신에 방금 전에 썼던 그 로우 포인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요거 써라. 물론 로우 포인터 써도 동작은 해요. 동작을 하는데 어쨌든 T 오브젝트 PTR을 써라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에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처음 보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캐네벌틱이라는 이 친구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가 true면은 이제 틱 함수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몇 프레임마다 호출되게 되는데, 지금은 틱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false로 해놓은 모습이고요. 얘를 꼭 true로 해야 해당 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거 true라고 하고 틱 함수를 이제 써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reate default sub object는 뭐냐면, 자, 얘는 이제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default sub object. 즉, sub object가 제가 뭐라 했죠? 이전 시간에? 오너 서브 오브젝트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뭐가? 액터와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이 신 컴포넌트라는 거는 얘는 결국에 뭐예요? 오너가 아니고 서브 오브젝트죠. 즉, 이 그 헬스팩이라는 액터의 서브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create 서브 오브젝트를 할 거고요.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create 서브 오브젝트라는 거를 써야 되고, 디폴트 서브 오브젝트한 소리는 뭐예요? CDO의 그 D랑 똑같은 거예요. 디폴트는 디폴트 오브젝트,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의 그 D와 똑같이 이제 내가 생성자에서 얘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거다라고 할 때 생성한 다음에 디폴트 서브 오브젝트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DO에 이 컴포넌트가 부착되게끔 해주세요. CDO부터 부착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create 디폴트 서브 오브젝트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생성자 바깥에서 호출해도 될까요?
생성자 바깥에서는 호출하면 안 되겠죠. 그죠? 디폴트라는 말이 CDO, 즉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부터 그 컴포넌트를 부착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하셔야 돼요. 생성자에서 하시는 게 약속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물론 근데 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뉴 오브젝트로 해도 되긴 해요. 뉴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드신 다음에 부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레지스터 컴포넌트라는 함수도 호출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내가 create default sub 오브젝트로 해서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것들은 됩니다. 레지스터 컴포넌트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되는데, 근데 만약에 뭐 다른 함수, 생성자가 아닌 다른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뉴 오브젝트 create default sub 오브젝트는 못 쓰니까, 그때는 못 쓰니까 뉴 오브젝트로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함수들을 호출해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reate default sub 오브젝트에 보시면 뒤쪽에다가 문자열을 하나씩 넘기게 돼요. 문자열. 그래서 해당 문자열은 액터에 속한 컴포넌트끼리 구별하기 위한 해시값 생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실 변수명으로 저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랑 이 컴포넌트랑 이 컴포넌트랑 이제 약간 분간을 하기 위해서 해시값이 나올 텐데, 그걸 만들 때 이제 변수명만 한 게 없죠. 그죠? 변수명만큼 그 좋은 게 없죠. 해시값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값으로. 이때 이제 변수명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 변수명을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멤버 변수명을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변수명으로 문자열을 해서 해시값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얼리어 시플로도 속성을 수정할 수가 있긴 합니다. 얼리어 시플을 통해서 생성자에서 속성 값을 수정하면 해당 값이 기본 값으로 인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클릭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즈 보시면 여기 힐 어마운트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BP에서 값을 54만 어쩌고저쩌고로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기본값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게 화살표가 나왔던 소리는 기본값으로 보내줄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54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뀌죠. 근데 내가 이 값이 되면은 또 이게 화살표가 안 보이죠. 그렇다는 소리 뭐예요? 이 값이 기본값이란 소리예요. CDO의 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가 다시 또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 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CDO의 값이 아니라 기본값이 아니라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힐 어마운트를 100으로 바꾸게 되면은, 바꾸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F로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잠깐 볼게요.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에서 값이 안 변할 수도 있긴 한데요. 힐 어마운트가 지금 안 보이네요. 저 인스턴스 올리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찾아볼게요. 힐 스펙 요거에서 힐 어마운트 보시면 지금 이제 0으로 돼 있는데 한번 요거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여기서 남아있던 값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요거를 이제 지금 10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요거 지웠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웠다 다시 만들었을 때도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놓으면은 그래도 똑같네요. 그죠? 우리가 블루프린트에서 설정했던 그 값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CDO, 그러니까 요 그 SX 헬스팩이라는 요 10불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은, 그 친구들은 이제 100이란 값을 갖게 될 거고, 얘도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은 얘는 얘 나름대로 또 CDO의 값이 이제 54만 어쩌고저쩌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얼리어 시플 코드를 통해서 이제 컴포넌트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이 만들어 놓긴 했죠. 그죠?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가 루트 컴포넌트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박스 컴포넌트랑 만들어 가지고 셋업 어태치먼트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루트 컴포넌트에다가 이 컴포넌트를 붙여 놓겠습니다. 어태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바디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create default sub 오브젝트 해 가지고 이제 루트 컴포넌트에다가 이 친구 인 컴포넌트에다가 부착을 하는 그런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블루프린트 볼게요. 보면은 요 지금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만들어져 있긴 한데 지금 뭐예요? 디테일즈에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내용들을 이렇게 뭐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심플플로도 우리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 박스 컴포넌트에 보시면 이제 뭐 로케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로테이션 이런 게 지금 스케일이나 이런 게 값이 요렇게 0000 1111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어떻게 수정하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set relative location, 그 다음에 set relative scale 3D라는 요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여기 디테일에서 보이시는 요거 로케이션과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함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000이었는데 로케이션 000이었는데 0050으로 바꾸고요. 살짝 위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은 뭐예요? 원래 111이었는데 0.6, 0.8, 0.8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 스태틱 메쉬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000, 000, 111이었는데 00, 5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90, 0. 지금 보시면 셀 렐러티브 로테이션이에요. 즉 로테이션 값을 조금 마이너스 90 정도 회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수정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10불불로도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빌드 성공해서 보시면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오픈 풀 스프린트에서 보면은 이제 바디 스태틱 메쉬는 뭐예요? 00 마이너스 50, 00 마이너스 90, 뭐 11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컴포넌트는 00 5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뷰포트에 보시면 얘가 이제 뭐 조금 올라왔는데 뭐 이게 티가 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한번 배치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제 그 뭐지 레벨에 파묻혀가지고 바닥 밑에 뚫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뭐예요? 파묻혀서 들어가진 않죠, 그죠? 딱 맞게 잘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우리가 new asset 확장자라는 걸 한번 또 잠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리얼의 모든 에셋들은요 레벨 에셋을 제거해요. 레벨 에셋은 뭐예요? .u 맵이죠, 그죠? 근데 그 외에 모든 에셋들은 .u 에셋, 얼리얼 에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 에셋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게 되고요. 이 에셋들은 외부적으로는 동일한 체계에서 관리가 되지만 에셋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뭐 에셋 아이콘 하단의 색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은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얘기하는 거고요. 혹은 여기 하단에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뭐다? .uset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컨텐츠 우클릭하시고 Show in Explorer 요거 눌러보시고, 여기서 이제 슈터X 들어가서 우리가 블루프린트 안에 기미가 안에 이 친구 있죠. 얘가 지금 확장자가 뭐예요? 지금 .uset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리얼 에셋의 고유한 키값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얼리얼 C++ 코드로 에셋을 불러들이고 특정 컴포넌트에 설정을 하려면 에셋만의 고유한 키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에셋, 내가 콕 집어가지고 그 에셋을 쓸 거야 라는 의미에서 그 키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에셋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해당 키값으로 지리를 던져가지고 내가 요 에셋을 사용해 쓰고 싶어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한 키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리얼은 에셋의 고유한 키값으로 경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경로 안에 이제 같은 이름의 띤 파일을 넣을 수가 없는 것처럼 경로도 결국에는 파일 이름까지 가게 되면 같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유니크한 값이 결국엔 되거든요. 그래서 에셋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제 뭐 게임 인스턴스라든가 이런 거 이제 클릭하고 쉬프트를 눌러 보시면, 죄송합니다.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카피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카피 레퍼런스를 쿨 눌러 보신 다음에 아무데나 붙여넣기 해보시면 그게 뭐다? 고유한 키값이다. 자, 이거를 뭐 이제 컨트롤 C로 하셔도 돼요. 컨트롤 C 하시면 똑같은 게 됩니다. 아니면 우클릭해서 카피 레퍼런스 하셔도 되고 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에셋, 얼리얼 에셋의 고유한 키값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오브젝트 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서 얻은 키값을 어딘가에 붙여넣기 해보면 아래와 같은 그 규칙을 가지게 되는데, 오브젝트 타입,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폴더명, 파일명, 에셋명 이런 식으로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 부분과 작은 따옴표를 지워가지고 간단한 형식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오브젝트 패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패스는 프로젝트 내에서 유일함이 보장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같은 그 폴더 안에 같은 파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이를 이용해서 에셋을 로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라이라 리소스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다 이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웨펀즈에 보시면 헬스팩이라고 있습니다. 헬스팩에서 메쉬 가보시면 요 친구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컨트롤 C 혹은 뭐 우클릭해서 카피 레퍼런스 하셔도 되고요. 그 상태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로 와가지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요 자료형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자료형이 뭐냐면 construct helpers라는 범위 안에 있는 f object finder라는 클래스인 거죠. f object finder라는 클래스의 특히나 그 자료형 템플릿 자료형으로 이제 u static mesh 즉 static mesh 여기 말은 요 스태틱 메쉬를 이제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스태틱 메쉬라고 적은 거고요. 그리고 변수명은 body 스태틱 메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안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넣으셔야 되냐? 제가 방금 전에 컨트롤 C에서 얻어낸 그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패스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sm health pack pool이라는 요 스태틱 메쉬 에셋을 우리가 이 변수로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성공했다. 내가 오브젝트를 찾는 거를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body static mesh의 set static mes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에셋을 꽂아 넣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죠. 그죠? 잠깐만요. 헬스팩이 배치가 안 됐나?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스태틱 메쉬가 없죠. 그죠? 그냥 박스 컴포넌트만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빌드 실행을 하셔가지고요. 보시면 자 빌드 실행됐고 다시 한번 여기 슈터X에서 블루프린트에서 기믹 가서 헬스팩을 열어보시면 자 여기서 뷰포트 보시면 이렇게 잘 예쁘게 스태틱 메쉬가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 드랍해도 레벨에서도 이렇게 헬스팩이 잘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좀 어렵게 할 필요 없이요.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디 스태틱 메쉬 가셔가지고 여기 스태틱 메쉬라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고를 수가 있어요. 헬스팩 파트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애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되게 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대로 해야 조금 더 좋은 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드 코딩으로 오브젝트 패스를 설정하는 것이 약간 좀 단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트팀에서 해당 에셋을 수시로 변경하고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폴더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드 코딩으로 오브젝트 패스를 넣게 되면 이 경로가 이제 훼손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라이라의 웨펀즈의 헬스팩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해당 그 아트를 만든 분이 야 이게 헬스팩은 별로고 그냥 HP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자 이래서 거기다 넣어버리면 이 코드는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에서 설정을 해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프린트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 아트팀에서 이 에셋을 다른 데로 옮긴다 해도 그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가지고 여기 블루프린트에서 설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사실 결국에는 뭐 사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사수님이 여기 블루프린트에서 설정해라라고 하면 블루프린트에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얼리얼의 생성자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